자, 원의 방정식. 그래서 이제 뭐 원의 방정식의 시작은 이제 우리가 뭐 직방 하면은 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직방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점하고 기점이 뭔데요? 기점이? 유연아, 근데 분명한 거는 그거를 네가 받아 가셔야 돼요. 왜 가르쳐 드리는 걸 안 배워 가시지? 근데 분명히 가져가셔야 됩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기점이 뭔지를 모르는데 기점 하고가 나오네. 기울기하고 점이요, 학생.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왜 하고야? 직방은 기울기랑 점이 중요합니다. 직방은 기울기랑 점. 참고로 이제 원방은 뭐가 중요하냐? 원방은 원에서 이제 뭐가 중요한 게 있냐? 그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원방은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 그래서 중심하고 반지름만 아시면 돼요. 원은 중심하고 반지름만 아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 원이 뭔지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원은 뭐예요? 원이 뭐예요? 저기. 원은 그걸 말해요. 아니, 네가 아는 원이 뭐냐고. 원 그거잖아요. 점 하나를 기준으로 같은 거리에 있는 동그라미로 갈 줄 알았는데. 자, 그래서 자, 원은 뭐냐? 시작은 자방입니다. 자방. 한 점이 있어요. A, B라는 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R이라는 값으로 일정한 점들을 갖다가 싹 모아놓으면 이렇게 생겨요. 그 점의 자취가 원입니다. 이 점의 자취가. 그래서 어제 배웠던 자방으로 갖다가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찾고 싶은 그 점, 자취를 띠는 점을 갖다가 x, y라고 둔다. 그 다음에 뭐 한다, 권유현이? 집중 좀 합시다. 그 다음에 뭐 한다? 둘 중에 하나네. 집중을 안 했거나 아니면 집중을 하는데 내용을 모르거나. 그 다음에 뭐 한다? 자방. 우리 이거 공부 좀 합시다. 왜 여러분 계산 문제풀이만 계속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1학기 때랑 똑같이 돼요. 2학기 때 가서도. 안 하던 공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왜 안 해? 뭐? 관계식 쓰기. 쟤도 하는구만. X랑 Y랑 관계식 구하라 그랬어요. 꼴랑 2단계밖에 없는데 왜 공부들 안 하실까? X랑 Y랑 관계식 구해야 되고, 그럼 관계식 뭘로 구해야 되냐? 주어진 조건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R이다.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서 요런 식이 만들어집니다. 요런 식이. 그죠? 우리는 얘를 갖다가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내고 나서 해석을 해보니까 우리는 그때 이 자취가 이제 원인데, 거기에서 이 처음에 고정되어 있던 이 점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원의 중심이라고 부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거리로 떨어져 있다는 그 R 값을 반지름이라고 부르기로 하죠.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에서는 중심하고 반지름은 어떻게 찾느냐 보니까, 여기 제곱이 0 되는 값이 중심의 X좌표네요. 여기가 0 되는 값이 중심의 Y좌표네요. 요 놈의 제곱 꺼냈을 때 양수가 반지름이네요. 요렇게 그래서 표준형의 요 이제 원의 방정식의 형태에서 중심하고 반지름을 찾을 수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중심이 요거고 반지름이 R이다. 찾을 수가 있다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나오면은 중심하고 반지름을 쉽게 딸 수가 있어요. 니네한테 뭐 이런 거 연습시킬 필요는 없겠죠. 그죠? 이건 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심과 반지름을 갖다가 확인하기 편리한 이런 수식의 형태를 갖다가 우리는 앞으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표준형. 이름이죠, 그냥. 표준형을 할 거고, 특히나 표준형 중에서도 중심이 원점인 거. 중심이 원점이면은 방정식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제곱 뭐 이렇게 되겠죠? 우린 요런 애를 갖다가 기본형이라고 부를 거야. 이름이니까 알아두시고. 알겠죠? 중심이 원점인 거. 특히나 이제 원에서 용어 중에 반지름이 1인 애를 갖다가 우리가 무슨 원이라고 해요?
반지름이 1이네. 단위원이라고 합니다. 단위원. 그냥 원에서 쓰는 용어의 수학에서 이 숫자 1을 갖다 주로 이제 단위라고 많이 얘기하죠, 수학에서. 그래서 반지름 1짜리 원을 갖다가 우리가 단위원이라고 해요. 문제에서 쓰는 말이고 알아두시고. 뭐 반원이 뭔지는 알 거고 당연히 반원이 뭔지는. 4분원은 뭐예요? 4분원 뭐예요? 원 4분의 1은 그렇죠. 4분원은 원을 4등분한 거 여기 이거. 요게 4분원. 요런 애들이 다 4분원. 이런 거 그냥 상식.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하고 기본형까지 봤고요. 자, 원의 방 표준형, 기본형 있으면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표준형, 기본형,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일반형. 그렇죠. 일반형이 있습니다. 원래 일반형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2차 함수 생각하시는 그렇죠. 전개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표준형을 전개해서 만들어집니다. 전개해봐요. x제곱 나오죠? y제곱 나오죠? x의 개수 뭔가 있겠죠? y의 개수 뭔가 있겠죠? 상수항 정리하시면 뭔가 있겠죠? 능력골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요? 요게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됐습니까?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보니까 일반형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보니까 x의 제곱하고 y의 제곱의 개수가 어때요? 1천. 같아요. 꼭 1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나눠버려도 되잖아요. 등식이니까. 같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뭐가 좀 보니까 약간 뭐 좀 특이한 게 뭐가 있어요? xy 항이 없어요. xy 항. xy 항이 없습니다. 이래야 원이다 이 소리야 지금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은 항상 다 원이냐 일반형에서. 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60 플러스 60은 0 이런 게 있어요. 자, x제곱 y제곱 개수 같아요? xy야 없어요. 그럼 이게 원이냐? 우선 이 조건은 가장 최소한의 필요한 조건이라고 보셔야 되고 얘네가 충족된다고 무조건 원은 아니고요. 원이 되려면은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뭐가 충족이 돼야 되냐면은 얘를 갖다가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당연히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반지름이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어요?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럼 얘는 반지름이 양이냐 그거를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고. 니네 문제 중에 실제로 다음 중에서 원의 방정식 원인 거를 찾아라 이런 게 있는데 일부 학생들이 요것만 확인해서 고르는 애들이 있어. 모두 고르시는데 기억 니은 디귿 리으면 이런 애 나오면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반지름을. 그럼 니네가 반지름 확인하는 건 다시 얘기했다시피 표준형으로 바꾸면 되고요.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는 완전 제곱식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니네는 뭐 잘 하실 건데 이미 해봤던 분들은 그냥 내가 이제 처음 한 애들한테는 주로 그냥 이런 식으로 바꿔 라고 가르치는 게 표준형 가시려면 완전 제곱. 자, 얘랑 얘 가지고 완전 제곱 만들면 x 빼기 1제곱 얘랑 얘 가지고 완전 제곱 만들면 y 플러스 2제곱 원래 있던 상수항 2항하고 여기서 새로 생긴 상수항을 더해줘야 준식이 유지가 돼요. 이렇게 바꾸라고 해요. 그래서 주로 그냥 나는 알아서 잘 바꾸시면 되겠어요. 이걸 하시든가 자기가 원래 하던 대로 하든가. 그럼 얘는 보다시피 뭐 나와요? 음수 나오죠. 원이 아니야? 아니죠. 여기 있습니까? 이거는 뭐예요? 네? 이거는 뭐예요? 뭐냐뇨? 뭐가 뭐야? 뭐가 뭐야? 아니. 뭐가 뭐야? 아니. 반지름이 이렇게 음수가 되는 원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그냥 제가 물어봤던 거는 이제 이런 건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몰라도 되고 그냥 참고로 그래서 이렇게 반지름 구해봤는데 지금처럼 반지름이 음수야. 그럼 이제 이런 거 우리가 원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허원이라고 합니다. 허원. 원이에요? 원.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괜히 이게 아닌 건데 원 아니야. 원은 반지름 0보다 커야 돼. 허원이라고 부르고 참고로 표준형으로 바꿨더니 반지름이 0 나왔어. 원이야? 뭐야 이건 참고로? 점이야. 이런 건 점원.
부르기는 하는데 알아둘 필요는 없어. 알겠어요? 아무튼 다시 쟤 때문에 이상한 데 포커스 꽂히시면 안 됩니다. 원이 되려면은 반지름이 0보다 크다. 이걸 체크하셔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상한 데 체크하시면 안 돼요. 됐죠? 넘어갔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배우는 게 이제 요까지가 이제 우리가 원에 대한 내용이고 기본 이제 교과서에 있는 거,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원을 갖다가 정의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원의 정의를 배웠는데 방금 배운 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취해방 정식입니다. 자취해방 정식인데 다 자취긴 하죠. 자, 자취해방 정식인데 지금 중심과 반지름을 이용해서 정의하는 방법을 배운 게 지금 방금 배운 원의 정의고요. 또 다른 거는 뭐냐면은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졌을 때 원의 방정식을 찾는 건데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졌을 때 원의 방정식 찾는 거. 당연히 어떻게 찾으면 되냐? 어쨌든 저쨌든 중요한 거는 원에서 중요한 거는 뭐다? 중심하고 반지름인데 그러면 지름의 양 끝점을 줬어요. A x1, y1하고 B x2, y2를 줬어요. 그러면 내가 중심 구하고 싶으면 중심 어떻게 구하면 돼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은기야, 중심 어떻게 구해야 돼요? 지름의 양 끝점을 줬을 때 원의 중심 어떻게 구해야 돼요? 중점 하시면 되죠. 반지름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기 길이 구해서 반땡 하시면 돼요. 구할 수 있죠. 그렇게 구해도 되고 그게 일반적이고 참고로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지름의 양 끝점을 이렇게 줬다는 거는 여기가 지금 A고 여기가 B인데 자취해방 정식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이 원 위에 점이 있어요. 이 원 위에 점이. 근데 얘가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지름이니까 저 P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요렇게 하면 뭐가 돼요? 수직이 돼요, 항상. 그죠? 수직이 나오면 뭐가 떠올라요? 기울기 곱은 마이너스 1이 떠올라야 돼요. 이게 오히려 니네보다 그러니까 주중반 애들이 이런 게 잘 튀어나와. 왜냐면 걔네들 약간 스파르타로 하거든. 근데 니네한테 너무 자유를 의지를 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래서 기울기 곱은 마이너스 1이 떠오르니까 자방으로 하시면 얘를 x, y라고 둔다. 관계식을 찾는다. 관계식을 뭐로 찾는다?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로 찾는다. 그럼 얘랑 얘 기울기는 뭐야? x-x1분의 y-y1이고 얘랑 얘 기울기는 x-x2분의 y-y2는 마이너스 1이다죠. 그죠? 자, 이거 전개할 게 아니고 곱한 거 넘어가서 이항하시면 이쁘게 x-x1 곱하기 x-x2 더하기 y-y1 곱하기 y-y2는 얼마? 0이라는 이런 식이 만들어지죠. 그죠? 여러분은 이런 식을 보시고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다? x1, y1과 x2, y2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나타내는 식이구나. 알아야 되겠다. 자,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진 원방을 구하라고 하면 이걸로 구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그냥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진 원방 구하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심 구하고 반지름 구해서 하세요. 그냥. 알겠어요? 근데 이런 걸 알아둘 필요성이 있으니까 알아두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계산 문제 할 때 이거를 꼭 써먹으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고요. 질문 있어요? 이해 다 되죠? 문제 이해된 게 자기 게 되냐 이거죠? 자, 두 번째. 그래서 원을 갖다가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진 경우에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게 있었고요. 세 번째가
거리의 b가 주어진 경우에 원을 갖다가 정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외분점을 굳이 가르쳤거든. 교과서에 없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거 세 번째 거 안 쓸 거면은 외분점 그냥 갖다 버리면 되고요. 솔직히. 자, 거리의 b가 주어진 경우는 뭐냐면은 어떤 두 정점이 있어요. A, B 두 점이 있는데 문자로 하면도 상관없는데 여러분 문자로 하면 좀 어려우니까 자꾸 A, B 두 고정된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두 점 A, B로부터 두 점 A, B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b가 m 대 n인 점 P의 자취예요. 자, 두 점 A, B가 있어요. P가 어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떨어진 거리의 b가 m 대 n이래요. 그 점의 자취가 뭐냐 이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그래서 여러분이 뭐 어쨌든 나는 이 반은 다 외워서 알아두라고 하는 건데 거리 b가 몇 대 몇이 나왔을 때 그 점의 자취는 뭐가 되냐면은 우선 원이 돼요. 원. 근데 원이 되는 건 대부분 그냥 따님들도 외우라고 하고요.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게 원은 원인데 어떤 원이 되느냐? 저 선분 A, B를 갖다가 요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하고요. 외분하는 점을 갖다가 지름으로 하는 원이 돼요. 이게 자취가 이렇게 됩니다. 책 뒤에 써있긴 합니다. 참고로. 자, 이제 상황 우선 설명을 해주고 그림 그려줄게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원을 갖다가 주로 이제 뭐라고 부르냐, 이런 원을 이렇게 거리 b가 주어져 있을 때 그 거리의 b로부터 그 점의 자취를 계산을 해봤더니 그게 원이 되더라. 이러한 원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거 찾은 수학자 이름 따가지고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부르는데 이름 중요한 거 아니겠죠. 아무튼 아폴로니우스입니다. 아폴로니우스의 원이고 이게 이제 교과에서 여러분은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여기 외분이 등장하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게 왜 가르치냐면은 그러면 자방 문제로 나오긴 해.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외분을 가르치는 선배들도 이 문제가 나오면은 주로 상위권이 아닌 애들은 이거를 다 자방으로 풀어. 이따 한번 보여줄 테니까 봐봐. 자방으로 풀어. 근데 자방으로 푸는 것보다 이걸로 푸는 게 훨씬 편해. 훨씬 편하단 말이야. 자방이 숫자가 들어오지면 계산 장난 아니야. 애들이 실수가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주로 상위권은 다 이걸로 하라 그래. 마치 그런 느낌이야. 애들한테 절대값 부등식이 있잖아요. 절대값 부등식. 원래는 범위 나와서 푸는 거죠. 원래 정석은. 근데 우리 이거 어떻게 풀려고 그래요? 그래프 그려서 하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그래프 아래서 하는 게. 그게 더 해보시면 효과적이거든? 얘도 마찬가지야. 아폴로니우스를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이야. 자, 그럼 이 아폴로니우스라는 건 이런 건데 왜 원이 됩니까? 이거에 대한 거를 간단히 보여드리면 자, 숫자로 하겠습니다. 이건 숫자로. 문자로 하면 괜히 헷갈리니까. 여기 점 A, B가 있습니다.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럼 이제 AB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의 B가 2대 1인 점, 2대 1인 점 그 자취를 갖다가 P라고 해서 그 P의 자취를 찾아보겠습니다. P의 자취를. 그래서 이게 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아까 그 뭐 내분점, 외분점 왜 나왔는지 그걸 보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점 P라는 게 있어요. 2대 1이니까 대충 한 이 정도 하면 되나? 2대 1 P가 있다고 칠게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시면 여기가 지금 2대 1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내분점, 외분점 하면서 같이 배운 게 내각의 2등분, 외각의 2등분입니다. 자, 요 내각의 2등분을 해보면 내각의 2등분 선을 그면은 내각의 2등분 선은 대변을 이웃한 변의 비로 내분한다죠. 이게 내각의 2등분의 성질 아니야. 맞아요? 내분점. 그 다음에 외분점은 외각의 2등분선이었어요. 그래서 요 외각을 갖다가 2등분하는 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 요 만나는 점이 여기가 외분점이고 외분점 찍는 거는 뭐 해봤다시피 우리가 갔다가 오는 거죠. 2대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지?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찍어놓고 나니까 보이나? 찍어놓고 나니까 여기가 지금 뭐예요? 점점 xx 평각입니다.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90도예요. 그러면 항상 여긴 90도네? 그죠? 지금 내가 P를 임의로 찍은 거거든, 아무데나. B만 맞게 2대1로. 그럼 이 생각을 해보시면 잘 보니까, 여기 90도는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해서 항상 90도니까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있겠네? 그죠? 밑으로 내려도 마찬가지로 원 위에 있겠죠. 그래서 저 점 P의 자취는 뭐가 된다? 두 점을 떨어진 거리의 비로 내분한 점과 외분한 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핸드폰은 가방에 넣어놓읍시다. 그죠? 요게 이제 아폴로니우스의 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상위권 학생들은 알아두라 그럽니다. 왜냐면 계산할 때 자방으로 풀면 많이 번거로워요. 많이. 됐고요. 그래서 뭐 이 내용이 참고로 여러분 교재에 보면 106쪽에 있긴 있습니다. 106쪽에.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게 원을 갖다가 정의하는 방법 세 가지를 갖다가 배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정의를 배웠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나오는 내용이 이제 문제 유형인데, 좌표축에 접하는 원에 대한 건데, 좌표축이라는 건 지금 이제 우리가 x축하고 y축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좌표축에 접하는 원은 크게 나누면은 x축에 접하는 원이 있고 y축에 접하는 원이 있고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겠고요. 특징을 알아두셔야 돼요. x축에 접하는 원은 이런 거거든요. 요렇게 접하든가 아니면은 뭐 요렇게 접하든가 x축이.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특징이 뭐냐면은 항상 원은 중요한 게 뭐? 중심하고 반지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만약에 지금처럼 만약에 이렇게 접했다. 그럼 얘 중심의 좌표를 A, B라 그러면은 여기에서 접할 때 이제 여러분이 아마 중1 때 배웠을 텐데 원이 있어요. 접선을 그리고요. 그 접점하고 원의 중심을 이어주면은 접선하고 수직입니다. 원의 대칭성이거든요. 가운데 접어주면 접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수직이 돼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반지름은 뭐가 되냐? 반지름은 내가 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R은 지금 현재 읽어주면 B가 되죠. 그죠? 맞죠? 근데 얘가 만약에 원이 밑에서 접할 수도 있잖아요. X축 밑에. 그럼 얘가 만약에 중심의 좌표가 뭐 4,-5야. 그럼 반지름은 뭐야? 5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결론 X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 뭐다? 반지름이 뭐랑 같다?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과 같다 이거죠.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과 같다. 단순함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해를 기반에 두시고 이거는 바로바로 이런 거야말로 그냥 수업 시간에 바로 머릿속에 넣고 외워버리셔야 되겠죠. 그럼 같은 논리로 하시면은 x축에 접하는 원은 y축에 접하는 원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접했다. 여기에 좌표가 예를 들어 지금 뭐 마이너스 4,5라고 쳐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반지름이에요. 얼마예요? 4예요. 그러니까 y축에 접하는 원의 반지름은 중심의 x 좌표가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뭐 중요한 건 당연히 얘가 좀 더 중요하겠죠. 둘 다 접하는 애가. 동시 접하는 거를 보시게 되면 그러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어떻게 생길 수 있냐 그려보니까 요렇게 접하면 돼요.
뭐 요런 식으로 접하면 되고요. 그죠? 요런 식으로 접하면 돼요. 요런 애들이 동시에 접한 애들이거든요. 아, 잘 보니까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잘 보니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은 특징이 항상 원은 중심과 반지름인데 얘는 만약에 내가 지금 중심의 좌표를 2,2라 그러면은 반지름이 얼마냐면은 2예요. 내가 얘는 만약에 중심의 좌표를 마이너스 3,3이라고 하면은 반지름이 3이에요. 만약에 내가 얘를 갖다가 중심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얘는 반지름이 1이 되겠고요. 그럼 얘는 중심의 좌표를 갖다가 4, 마이너스 4라고 하면은 반지름이 4가 돼요. 그래요? 특징이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잘 보니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중심이 1, 3, 4분면 쪽에 있으면은 중심이 어디 위에 있다? 그러니까 원이 1, 3, 4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면은 중심이 지금 Y는 X 위에 있습니다. 무조건. 반대로 2, 4, 4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 원은 중심이 어디에 있다?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요. 무조건. 중심이 Y는 X 위에 있다는 거는 X 좌표, Y 좌표가 똑같다는 거고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는 거는 X 좌표, Y 좌표의 부호가 반대라는 거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 특징은 아까도 본 것처럼 위에 X축, Y축에 각각 접하는 애들은 여러분이 약간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중심을 알면 반지름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맞겠고요. X축이나 Y축에 있는 접하는 원은 중심을 알면 반지름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요. 여러분이 중심이 아니고 이제 반지름을 알면은 얘의 중심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몇 사분면에서 접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반지름이 2짜리인데 3, 4분면에서 접한대요. 그러면은 상황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거거든? 얘가 반지름이 2짜리? 그럼 얘는 중심의 좌표가 뭐가 되냐?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따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애들. 그래서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애들은 반지름을 가지고 중심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몇 사분면에 있는 애다. 뭐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중심의 좌표를 갖다가 반지름으로 나타내시는 건데 이걸 뭐 다 이렇게 써주는 거 이거 별 문자로 보는 거 의미가 없어요. 중심이 1, 4분면에 있을 때 반지름이 R짜리인데 그럼 중심이 1, 4분면에 있대요. 반지름이 R이래. 그럼 중심의 좌표는 뭐냐? R, R이에요. 반지름이 R인데 중심이 4, 4분면에 있대. 그럼 중심이 뭐냐? R, 마이너스 R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다 나눠서 수식으로 쓰시는 건 의미는 없겠고 1, 3, 4분면 쪽에서 접하면은 중심이 Y는 X 위에 있다. 그 다음에 2, 4에서 접하면은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려보시면 결국에 중심의 X 좌표나 Y 좌표의 절대값이 다 뭐랑 같은 거예요? 반지름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위에 거랑 같은 패턴으로 필기만 해보시면은 반지름은 뭐랑 같다? 절대값 중심의 X 좌표 마찬가지로 절대값 중심의 Y 좌표 얘네 셋이 다 같다.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때는 뭐 내용은 뭐 모르겠어요. 이게 뭐 어렵게 느껴지는건 모르겠지만 문제 생각보다 쉽습니다. 단순한 문제들은. 질문? 우선 내가 문제 좀 이렇게 풀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까 했던 아폴로니우스 이렇게 푸는 게 자방으로 푸는 방법.
이걸로 줘야 되나? 요 그림에다가 좀 요걸 해볼게요. 요 문제로. 여기 바이블 여기 지금 더보기인가 뭐 이런 데 있는 건데, 보시면은 지금 두 점 A, B로부터 1대2로 떨어진 거리의 B, 그 점의 자취를 구했다. 그래서 아까 해줬던 아폴로니우스의 원 내용 말고 그냥 자방으로 푸시면은 그 점을 x, y라고 두면은 비례식 세울 수 있어요. AP 대 BP는 1대2. 그러면 내양의 곱, 외양의 곱 하시면은 등식 세워지죠. 양변 제곱해가지고 루트 벗길 수 있죠. 식 정리하시면 원방식이 나와. 그래서 그 원방을 찾은 게 이거 끝이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되지만 얘를 이거는 그냥 자체 방정식으로 한 거고,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공부하신 분은 AB 선분을 갖다가 그러면은 1대2로 내분하는 점하고 외분하는 점을 찾아 계산 생략합니다. 외분 내분을 찾았더니 내분이 1,0이고 외분이 -7,0이래. 계산을 해봤더니 얘가 1,0이고 얘가 -7,0이야. 그거를 가지고 원방을 찾아. 그럼 얘가 지름의 양끝점이니까 중심은 뭐가 되냐? 중심 뭐야, 문기? 여기서 중심의 좌표가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지금 왜 중심의 좌표가 왜 오래 걸리는지 알 수가 없네. 아는데 대답 하는 거구나. -3,0 반지름 얼마야? 반지름 4입니다. 이걸 표준형으로 만들어 주시면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4, 4, 16. 똑같아요.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 보여드린 거고. 됐죠? 그래서 얘는 솔직히 이 정도는 자방할 만하죠. 근데 문제가 여기가 거리비가 1대2는 할만해요. 만약에 2대3 같은 걸로 가잖아요. 거리비가. 여기가 2대3 같은 거 하면 여기가 예를 들어 3하고 2야. 그럼 제곱하면 여기는 9대고 4대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심지어 두 점의 좌표가 이쁘죠. y좌표가 0이라. 근데 이 좌표 자체가 막 이렇게 더럽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자방 돌리기가 좀 숫자가 많아져, 연산이.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다 아폴로니우스를 하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 아폴로니우스를 했다고 치고, 그리고 이제 아폴로니우스를 할 줄 아셔야지 또 가능한 문제의 물음이 여기까지 찾았어요. 그림까지 했다고 쳐요. 아폴로니우스를 하든 저걸 하든.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제 파생된 대표적인 물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는 이 그림에 나온 대로 그냥 보시게 되면은 원 위의 점 P하고 요 밖에 있는 지금 이 B, 저 AB 중에 밖에 있는 B하고 그 BP의 길이가 제일 최대가 될 때는 언제냐? 요 물음하고, 그 다음에 각 원 위에 움직이는 점 P하고 각 PBA가 최대가 될 때는 언제냐? 이 두 가지 문제의 물음이 이 그림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건데, BP가 최대가 되려면 어디가 돼야 되겠어요? BP의 길이가 최대가 되려면 BP의 길이가 최대가 아닙니다. BP의 길이 좀 물어봐도 상관없겠네요. 요거부터 합시다. 여기 지금 각 PBA가 최대가 될 때는 언제냐? 각 PBA가 최대가 될 때. BP가 최대가 되는 건 너무 쉬워도 됐고, BP가 최대되는 건 당연히 어디겠어요? P가 어디로 가면 돼요? 일로 가면 되죠. 일로 끝으로 가면. BP 최대 말고 지금 삼각형 ABP 넓이 최대. ABP 넓이 최대. 삼각형 ABP 넓이 최대. 자, 우선 두 번째 물음부터 볼게요.
각 PAB가 최대가 될 때 요각이 최대가 되려면은 P가 어디로 가야지 최대가 되겠냐 이거죠. 지금보다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P가 일로 와요. 더 작죠 분명히 각이. 지금은 더 커진 거죠. 계속 커지냐? 예를 들어 이만큼 가요. 분명히 또 작아지거든? 그럼 분명히 어딘가 제일 커지는 데가 있다는 거거든? 어디가 제일 커지겠어요? 이건 뭐 기하학적으로 보고 찾으셔야죠 지금 여러분은. 어디가 제일 최대가 되겠어? P가 어디로 가면은 요 각이 최대가 된다. 저기 그 중심에서 P에서 중심까지 이렇게 아닌 것 같은데. 자, 자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접하면 됩니다. 요 접점으로 가면 돼요. 접점. P가 접점일 때. P가 접점이 되면은 당연히 요때가 제일 각이 커요. 왜냐면 요거보다 여러분이 조금만 더 돌려보시면은 각이 내려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각의 크기가 내려오는 걸. 그래서 요때가 최대고, 주로 이때 물어보는 게 그래서 최대일 때 그때의 BP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거를 주로 물어보거든요. 그때의 BP의 길이. 다시 말하면 P가 접점일 때의 BP의 길이. 요 길이 구하려는 거예요. 이때 아셔야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접점이면은 원의 중심하고 연결하면은 뭐다? 아까 얘기했던 수직이다. 그럼 수직이 나오니까 이제 뭐가 보여요? 여기서 설마 이상한 소리 하진 않겠죠? 수직이 나오면 여기서 뭐가 보여요? 기울기. 저거 얘기하는 거야 또? 여기서 수직이 나왔는데 BP의 길이 구할 건데 피타를 보셔야죠. 피타. 어한 데서 피타 얘기하고 정작 필요한 데서. 그러면 여기서 BP 길이 구할 수 있습니까? 네. 어떻게 구하면 돼요? 피타.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의 루트. 그죠? 사형 정리 쓰면 안 돼요. 자, BP는 어떻게 된다? 아 이걸 수식으로 쓴 거 의미 없어요. 루트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써 그냥 안 써. 여기서 여기까지의 제곱하고 피타 누르시면 되죠. 피타. 그죠? 여기서 숫자 계산 다 되죠. 비좌표 알고 다 되니까 다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주로 물으면 이거 물어보는데 이거 물어보는데 요 각이 최대가 될 때가 언제인지 그걸 아셔야 된다고. 요 각이 최대가 되려면은 언제가 돼야 된다? 그 P가 접점에 있어야 된다. 요걸 알아두셔야 된다 이거고. 1번 ABP 삼각형이 넓이가 최대돼야 돼요. ABP가. 요 삼각형이 지금 넓이가 최대. 지금은 요만큼이고 P가 여기 오면은 삼각형 넓이는 요걸 거고 P가 여기 가면은 삼각형 넓이는 요걸 거고. 그럼 얘는 삼각형 넓이 최대 언제냐? 이거 가르치고 이거 얘기하면 주로 얘도 우르르 달려들어가지고 접할 때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접할 때가 최대가 아니죠. 언제가 최대겠어요? 삼각형 ABP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뭐야 지금? AB 아니야. 곱하기 높이 아니야. 근데 보다시피 AB는 길이가 고정돼 있죠. 그럼 당연히 최대가 되려면 누가 최대가 되면 돼? 높이가 최대가 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높이가 최대가 되는 게 뭔데? 중심에서. 그러니까 높이가 최대가 되는 값이 얼마냐고. 반지름 아니야. 다시 말하면 P가 어디 왔을 때? 중심에서 여기 수직으로 위에 왔을 때 또는 아래로 갔을 때 여기가 최대. 그래서 이거는 나오면은 바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냥 2분의 1의 AB에다가 반지름 곱하면 최대값이 넓이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 아폴로니우스의 원, 요 자취해방 정식 문제에서 대표적인 물음 세 가지. 하나는 이거 주고 자방 구해라. 그게 하나고. 그 다음에 자방 구했으면은 이런 거 대답해라. 요거까지. 요거는 방학 때 요즘 해보고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생각보다. 뒤에 계산 문제는 후닥닥 하겠습니다. 쉬운 거 이런 거는 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빛의 속도로 넘어갑니다.
자, 중심이 이거고 마이너스 4,2를 지나는 원을 구하래요. 그럼 원은 중심하고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데 반지름 모르잖아요. 잡으면 되죠. x 더하기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r 제곱이라고 하고 대입하면 끝이에요. 응? 아니요. 이번에 지름의 양 끝점으로 갖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는 건데, 다시 얘기하지만은 아까 전에 알려줬던 이런 거 갖다 쓰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계산 문제 할 때는 그냥 계산하세요. 얘가 지름의 양 끝이니까, 얘가 지름의 양 끝이니까 중심은 뭐냐? 중점이에요. 2분의 6이고요. 2분의 6이에요. 반지름은 뭐냐? 2분의 제 선분의 길이요. 뺀 거 제곱 4, 4, 16, 뺀 거 제곱 8, 8에 64. 맞지? 아무튼 80 하면은 얼마야? 4루트 5예요. 약분하시면 2루트 5고요. 그럼 원방 세워주시면 끝. 그죠? 계산 문제는 이렇게 하시면 돼. 굳이 이거를 아까 가르쳐준 걸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 알려준 거는 다른 것 때문에 알려준 거고. 여기는 뭐 이거는 굳이 이 바이블에 이걸 유형을 넣어놨는데 모르겠어요. 개정되면서 이게 등장할지. 너무 쉬운 유형이죠. 그냥 중심이 x축 위에 있는데 아까 접하는 거 아닙니다.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반지름 구하래요. 그러면 중심 모르죠. 반지름 모르죠. 다 잡으면 됩니다. 대신 중심을 x축 위에니까 a, 0 반지름 r 잡으시면 x-a의 제곱 y의 제곱은 r 제곱. 여기다가 점 대입 모르는 거 2개, 식 2개. 연방 푸시면 끝. 여기 아까 1도 없죠, 이 유형은. 예제 4번에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주고 원이 되냐 안 되냐 2번만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 되도록 하는 k의 범위예요. 자, 표준형 바꿔주시면 얘 x-k의 제곱 얘 y 플러스 2의 제곱 있던 상수항 제끼시면은 마이너스 2k 제곱 플러스 3k고 새로 생긴 상수항 더해주시면은 k 제곱 플러스 4입니다. 그때 얘가 원이 되려면 이게 양수. 그래서 다시 나오는 게 1학기 때 했었던 2차 부등식 풀이. 여기 계신 분들은 2차 부등식은 다 푸니까 적어도 풀지 원성아?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니 물어본 거 아니야 뭘 무시야. 제가 저 단어는 잘해요. 자, 예제 5번 세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원의 방정식을 세우래요. 제일 또 영향 없는 거죠. 그냥 미지수 3개, 조건 3개, 연방.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대신 이거는 표준형 세워도 되거든. 표준형으로 세워서 풀어도 되지만 표준형은 제곱이 있으니까 주로 권장하는 건 일반형에다가 대입해서 풀라고 하는데 선생님 나는 표준형이 좋아요. 왜? 여기도 어차피 미지수 3개 위에도 어차피 3개야. 그러니까 뭘로 풀든 미지수는 다 3개야. 그래서 조건은 항상 3개가 나와. 제일 영향가 없는 거예요. 단순 계산 정말. 이렇게 넘어가는 게 어디요? 응. 네. 응. 왜? 아니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물어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너무 좀 빠른 것 같아서. 진도가 빠른 게 아니고 쓸데없는 계산은 빨빨 넘어갑니다. 아까 내가 그래도 설명할 때 개념 설명할 때는 찬찬히 그래도 했거든요. 응. 나름 천천히 하지 않았어요? 자, 그나마 얘는 그래도 좀 중요한 유형 6번은 앞에까지는 다 계산. 여기는 그나마 접한다. 좀 지식이 있어야죠. 공부를 하셔야죠. 중심은 얘랑 같대요. 뭐야? 중심이 같대. 그럼 뭐야? 1,2라는 소리지. Y축에 접한대. 그럼 Y축에 접하는 원이니까 배운 게 있긴 하거든? 단순함게 하지 마시고 헷갈리면 그리세요. 아, Y축에 접한다 라는 거는 반지름이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 돼야 돼. 그러니까 반지름이 얼마라는 거야? 1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까먹어서 선생님 잘못했어요,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된다고요. 단순함디가 아닌데. 자, 중심이 여기 위에 있다. 강원석이 중심 뭐야 그럼? 됐어요. 아, 중심 뭐라고 할 거예요? 이거 약간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2콤만 하라 그런다고요? 아니, 손가락이 잘라버려. 2, 4 보면 아니 뭔 소리야? 중심이 여기 위에 있다고. 중심의 좌표를 뭐라고 할 거냐고. 뭐라고 그럴 거예요? 우선 근데 x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x는 변수로 많이 잡히니까 가능하면 다른 문자로 하는 게 좋은데, 어떤 사람은 이거 중심 잡으라고 하면은 a, 마이너스 2분의 1a 이렇게 잡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잡아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안 잡고 0,0 도라이야. 어떻게 잡아요? 2a, 마이너스 a 이렇게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올랐죠? 그럼 얘가 중심이야. 이 점을 지났는데 반지름을 모르네? 근데 x축에 접하는 원방이야. 그럼 x축에 접한다는 건 또 그림을 그려보시면 반지름이 뭐가 돼요?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야.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야. 이거지. 그럼 원방 세우면 어떻게 돼요? x-2a의 제곱 y 플러스 a의 제곱는 a의 제곱 되죠. 여기에다가 마3, 2를 대입을 해요. a 값 몇 개 나오겠어요? 2개 나오겠죠? 모두 구하셔. 2개. 이런 산수는 잘 안 해. 아주 내가 할 일 없으면 주로 해주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잘 안 해. 축에 접하는 거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개념은 우리가 이제 배운 내용 중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죠.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당연히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 표현하시면 어떻게 내가 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현식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연방에 대해 뭔 개미가 직선 하나 쓰고 한쪽에다가 아무데나 K 해주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대신 그때 K의 단에는 못 만든다 이런 얘기 했잖아. 똑같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원 하나 쓰고 는영이고 한쪽에 K배 달면은 이원하고의 교점을 지나는 원인데, 여기서 달라지는 게 이거 하나야. 뭐냐면은 여기 쓰여진 원하고 여기 쓰여진 원에 교점을 지나는, 여기 제목이 좀 이상하죠? 원래 우리가 지금 배운 느낌대로면 여기가 뭐라고 써있어야 되겠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써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배운 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방아니야. 근데 얘는 원이라고 안 쓰고 도형이라고 해놨어. 좀 더 넓은 범위에. 왜 도형이라고 했냐? 요렇게 직방에서 배운 대로 만들잖아? 그러면 얘는 항상 원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직선이 되기도 하고 원이 되기도 해요. 왜? 잘 봐. 니네 여기 x제곱 y제곱 둘 다 계수 1이잖아. 어쨌든. 그죠?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k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은 쟤는 뭐가 되겠어요? 직선이 되겠죠. 식이. 이거 써야 돼. 여기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고, 여기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이니까 k가 마이너스 1이면 뭐 되겠어? 직선 될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뭐야? 원이 있는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데 k가 마이너스 1이면 뭐라고요? 직선이 된다고요.
우리는 이 직선을 앞으로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얘가 직선이 아니고 원이 있어요. 뭐라고 불러요? 접선. 현! 자, 현이라고 부르죠. 현. 그지? 근데 이게 원이 둘이 만나서 생기는 현이야. 뭐라고 불러? 공통현. 공통현이라고 부르지. 지금은 그 공통현을 그럼 연장한 직선이지. 그래서 이 직선 이름을 우리가 그냥 앞으로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불러. 알았어. 원래 실제 있는. 그럼 뭐 내가 뭐 거짓말 치겠어, 자. 적어도 수학 얘기할 때는 그냥 믿어. 뭘 진짜예요 이런 얘기 좀 하지 마 제발. 그러면 원은 뭐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되려면은 K가 뭐면 안 돼? 마일이면 안 되겠지. 마일만 아니면 되지. 그럼 무조건 원이야. 다시 말하면 그때는 원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 알아둬야 되냐면 마찬가지로 계산 문제 그딴 게 없고요. 기억 니은 디귿 옳은 거 옳지 않은 것 중에 식을 이렇게 줘요. 자, 이렇게 주고 이거는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나타낸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 틀린 말이죠. 이 말이 없잖아, 이 말이. 어디야? 이 말이 없잖아. 이 말이 있어야 원이라니까. 알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주의하시면 된다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는 직방이랑 똑같은 거는 얘도 이 상황에서 원이래. 원을 다 나타낼 수 있냐? 아니야. 누구는 못 나타내겠어. 똑같아. 누구는 죽었다 깨도 못 만드는 K에다가 뭔 짓거리를 해도 절대 못 만드는 원은 누구? X제곱 더하기 뒤에 있는 K배 다른 애. 똑같아. K배 다른 원은 절대 못 만들어. 여기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직방에서도 내가 그거 가지고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냈잖아요. 선한계에서. 그죠? 어제 봤어. 기억이 나냐? 아니, 어제 봤잖아. 어제 선한계 봤잖아. 어제. 마지막 문제 봤잖아. 그죠? 원에서도 그거 가지고 문제화해서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뒤에 가서 어떻게 되냐면 공통연의 길이를 구하는 것까지 배워야 문제로 낼 수 있으니까 당장 물어보진 않겠지만 여기서 개념은 이게 다예요. 여기서 개념은.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어 얘랑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결국에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냥 둘이 빼면 되는 거야. K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되잖아. 아까 했던 그 말이 결국엔 둘이 빼면 그냥 직선 아니야. 어느 그래, 것도 빼도 돼. 아무거나 빼도 되죠. 네.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무거나 빼도 되죠. 그럼 그 뺀 게 마이너스 1,2를 지났는데 대입하면 A값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와요. 너무 쉽잖아. 단순 계산만 열심히 안 나오는 거. 예를 들어 얘랑 얘랑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야. 그러면 원방을 세워. 원이니까 어떻게 세워? 하나 쓰고 K배 달고 하나 쓰고 는영해. K를 모르지. 근데 얘가 0,2를 지난데 대입해. K값 나와 안 나와? 나와. 정리하면 원이잖아. 끝이야. 영양가가 1도 없어. 여기 문제가 이게. 왜 그렇게 못해요? 여기까지네요. 자, 그래서 이제 금요일에 오실 때까지 여기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